나의 슬기로운 감정 생활. 이동환 지음. 비즈니스 북스 출판. 프롤로그. 행복해지려 애쓰기 전에 나쁜 감정부터 버리자. 중대원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누명을 쓰고 서부 교도소에 들어온 유대위. 교도소에 있는 인간들과 친해지고 싶은 생각이 1도 없는 그는 고슴도치 마냥 가시를 잔뜩 세우고 있다. 억울함과 분노를 해소할 길 없어 자신과 타인, 세상 모든 것에 잔뜩 화가 난 채 아무도 다가오지 못하도록 얼굴에 제발 나 좀 건드리지 마를 달고 다닌다. 그러던 어느 날 교도소 탈의실에서 감방 동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느라 분주한 김재혁의 신경에 몹시 거슬린다. 쓸데없이 남 일에 끼어들어 해결사를 자처하는 오지랖도 싫은데 감옥에서 저토록 즐거운 표정이라니. 삐딱한 시선으로 김재혁을 바라보던 유대위가 결국 한마디를 날린다. 교도소 체질이신가 봅니다. 여기 생활이 즐거워 보여서요.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으신 건가? 비아냥이 섞인 유대의 뾰족한 말에 김재혁은 감정의 동요 없이 담담하게 대꾸한다. 나도 하나도 안 즐거운데. 나도 너처럼 매일매일이 억울하고 화나. 그런데 어떻게 계속 그러고 살아? 계속 그렇게 못 살아. 여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살아야 하니까 이러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으니까. 유대위님, 대위님 억울한 건 잘 알겠는데 살고 싶으면 그 화를 다스려야지. 안 그러면 못 버텨. 못 산다고. 한동안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슬기로운 감방 생활의 한 장면이다. 김재혁의 말처럼 억울하고 화나는 건 유대위뿐만이 아니다. 넥센 히어로즈의 특급 마무리 투수였으며 메이저리그 계약을 앞두고 있던 김재혁 역시 원치 않는 사건에 휘말려 교도소에 들어오게 되었다. 슈퍼스타에서 범죄자로.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인생이 곤두박질 치고 말았으니 억울함으로 따지자면 유대위보다 못할 게 없다. 물론 감옥이라는 배경 설정이 다소 극단적이긴 하지만 감옥이든 어디든 이처럼 사람마다 힘듦, 짜증, 슬픔, 좌절, 불안, 우울, 분노 등의 감정을 견디는 방식은 각기 다르다. 극도로 힘겨운 상황에서도 누구는 자신을 지키며 버티기 위해 노력하고 누구는 인생이 무너진 듯 포기해버리고 누구는 뾰족한 가시로 자신과 남을 찌른다. 같은 상황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방식이 이토록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부정적 감정이 지배하는 상황에서도 그 감정들에서 빨리 벗어나 긍정적 에너지를 찾는 이들에겐 어떤 힘이 존재하는 걸까? 제1장 감정 탐색하기. 등잔 밑이 어두워 몰랐던 내 마음의 사생활. 스트레스와 감정은 분명 다른 것이다.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에게 나는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진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환자들은 여러 가지 대답을 들려준다. 매일 야근에 철야에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고3이라 온통 거기에만 신경이 쓰여서 다른 일은 손에 잡히질 않네요. 남편이랑 말이 안 통해서 자꾸 싸우게 돼요. 신경 끄고 서로 무관심하게 지낸 지 꽤 됐어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장사도 안 되고 아무래도 힘들죠. 직장 상사 중에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회사 가는 게 싫을 정도예요.
고객들을 계속 만나야 하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별다른 이유 없이 괜히 불안하고 잠이 잘 안 와서 걱정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공감이 된다. 비슷한 상황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며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감정적으로 매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아주 가끔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세상에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잘 적응하면서 사는 거죠. 참으로 쿨해 보인다. 스트레스 상황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감정에 흐트러짐 없이 내면을 잘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도대체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남다름이 있는 것일까? 스트레스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인 동시에 매우 광범위하게 다양한 의미와 용도로 사용되는 말이기도 하다.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의학적, 심리학적 용어일 뿐만 아니라 공학적 용어이기도 하다. 그래서 물체에 가해지는 압력과 긴장도 스트레스라고 표현한다. 한편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스트레스의 의미는 몸과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태, 즉 긴장된 상태를 가리킨다. 스트레스 상황은 나쁜 감정을 만들어내기 쉬운데 이를테면 불안, 분노, 우울과 같은 감정들이다. 즉 스트레스는 나쁜 감정 그 자체가 아니고 나쁜 감정이 생겨나는 원인이다. 제2장 나쁜 감정 정리법. 다 된 일에 괜한 걱정 뿌리는 습관 버리기. 좋은 감정만 남기는 사람들의 비밀. 2018년 1월 12일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를 넘었다. 아침 6시 48분 여의도역에서 생방송으로 날씨를 알려주는 기상캐스터의 등장에 나는 깜짝 놀랐다. 개그맨 조세호 씨였기 때문이다. 프로 어글러 조세호는 어떻게 프로 긍정러가 됐나? 그는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추위에 떨면서도 활기찬 목소리로 약 3분간 날씨를 전해주었다. 그리고 7시 32분경 그는 또 한 번 기상캐스터로 화면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동장군 의상을 입고 있었다. 다시 한번 날씨를 전해주었고 출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도했다. 하지만 바쁘고 추운 출근길 인터뷰에 응하는 시민은 없었다. 모두 그를 무시하고 지나쳤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짧게 인터뷰 한 번만 부탁드려요 라고 외쳤다. 역시 쉽지 않았다. 이렇게 동장군 옷을 입고 인터뷰를 요청하는 장면이 약 3분이나 계속되었다. 그의 굴욕스러운 장면에 나도 모르게 폭소가 터져나왔다. 나는 한참을 웃고 나서 뭔가 가슴 깊이 울려오는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호감을 넘어서는 존경심 같은 것이었다. 그는 잡초 같은 개그맨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살아왔다. 프로 보찜러, 프로 불참러, 프로 어굴러, 이 모두가 그의 별명이다. 조세호 씨는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어디를 다니든지 짐을 꾸려서 다닐 수 있는 사람이라고. 누구보다 보따리를 싸는데 선수라는 뜻이다. 과거에 지상파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을 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자주 옮겨 다니면서 스스로 붙인 별명이다. 어느 프로그램에서 김은국 씨가 대뜸 그에게 물었다. 너 안재욱 결혼식에 왜 안 왔어? 그러자 그는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폭소가 터져나왔다. 그 일이 있고부터 그는 프로 불참러, 프로 어굴러로 자리 잡았다. 사실 그의 개그맨 데뷔는
비교적 화려했다. 2001년 SBS 개그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았으나 그 후 10년이 넘도록 크게 뜨지 못했다. 그는 힘들고 어려운 역할을 하면서도 고정 출연자로 자리 잡지 못했고 방송에서는 짓궂은 장난의 대상이 되거나 억울한 상황을 겪었다.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늘 활기찬 에너지를 보여주었다. 언제 끝날지 모를 무명 시절을 겪으면서 포기하고 싶을 법도 한데 긍정적 에너지와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무한도전의 멤버가 되었다. 제3장 슬기로운 생각 습관 트레이닝. 거창한 변화 없이 일과 인생이 가뿐해지는 생각법. 긍정적 감정에 씨 뿌리기. 긍정 인셉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으로 나왔던 인셉션이라는 영화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 특정한 어떤 생각을 심는다는 뜻의 인셉션이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도 가능할까? 물론 가능하다. 인셉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긍정적 감정을 심어주는 긍정 인셉션이 가능하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 긍정 인셉션은 많은 사람들이 일에 대한 부정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일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당신이 가족과 동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지금부터 우리 모두 다 같이 긍정적 감정을 가져봅시다. 반응을 유도하기는커녕 공허한 외침으로 끝날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 감정을 가지라고 강요한다고 그들이 긍정적 감정을 갖게 될 수는 없으니 말이다. 강요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없기에 긍정 인셉션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의 잠재의식에 긍정적 감정을 심어주는 것이다. 얼마 전 방송에서 아주 재미있는 심리 실험을 해보았다. 실험 장소는 농구 코트였다. 어느 중년 여성이 농구 코트에서 혼자 자유투를 던진다. 그녀의 직업은 약사이다. 농구를 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공을 넣는 것이 쉽지 않다. 그녀에게 10번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역시 한 번도 골을 성공시키지 못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지금 공을 한 번도 넣지 못했군요. 눈을 감고 연습하면 확실히 효과가 좋습니다. 한번 눈을 가리고 공을 던져보시겠어요? 그녀는 반신반의하는 눈치다. 그때 수십 명의 사람들이 농구 코트 주위로 모여든다. 그녀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져서 더 긴장된다. 사람들은 미소로 그녀를 응원한다. 크게 심호흡을 한 그녀가 눈 가리개를 한 뒤 골대를 향해 힘껏 공을 던진다. 그 순간 사람들의 탄성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눈 가리개를 벗었다.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 환호하며 공을 넣은 것을 축하해 주었다. 그녀는 믿을 수가 없다. 정말 내가 공을 넣은 것일까? 당황하고 있는 그녀에게 남자가 다가와서 한 번 더 해보자고 한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자며. 그녀는 다시 눈을 가린 채 힘차게 공을 던졌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번에도 역시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졌다. 2번이나 슛을 성공시키다니. 그것도 눈을 가린 채로. 연습은 끝났다. 다시 자유투를 할 수 있는 10번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리고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자신감을 갖고 공을 던졌다. 결과는 어떠했을까? 이번에는 10번 중에 4번을 성공시켰다. 엄청난 발전이다. 이미 눈치챘겠지만 사실 눈을 가린 2번의 슛은 모두 골로 연결되지 않았다. 다만 수십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로
그녀가 골을 성공시켰다고 믿게 만들었다. 그 믿음은 자신감으로 연결되고 진짜 실력까지 향상시켰다. 이처럼 긍정적 생각을 심어주면 감정이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진다. 이번에는 개인의 심리 실험이 아닌 실제 조직에서 검증된 긍정 인셉션을 살펴보자. 하버드 대학의 숀 아커 박사는 긍정 인셉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긍정 인셉션은 개인적이고 감동적이며 의미가 깊은 이야기를 공유할 때 가장 효과가 좋다. 그렇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감정을 건드려야 한다. 이성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감정의 변화를 주는 것만큼의 효과를 갖지 못한다. 그래서 긍정 인셉션을 위해서는 감동적 스토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와튼 경영대학원의 애덤 그랜트 교수는 유통회사의 콜센터에 입사하게 된 사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연구진은 이 신입사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그룹은 원래 계획되어 있던 신입사원 교육만 받았다. 두 번째 그룹은 추가로 회사 리더의 강의를 들었다. 그것은 콜센터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강의였다. 세 번째 그룹은 리더의 동기부여 강연에 더해 동료의 강연까지 들었다. 그 동료는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지만 콜센터 직원들이 우리 회사 전체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부서의 직원들이 그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회사의 성장에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세 그룹이 이루어낸 성과를 확인했다. 먼저 기본적인 신입사원 교육만 받은 첫 번째 그룹은 46건의 판매와 $3,700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추가로 리더의 동기부여 교육을 받은 두 번째 그룹은 151건을 판매했고 거의 $10,000,000에 달하는 실적을 올렸다. 마지막 동료의 강연까지 들은 세 번째 그룹은 어땠을까? 놀랍게도 271건의 판매, $20,000,000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다. 판매 건수와 매출이 거의 6배 증가한 결과다. 이 결과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사실은 두 가지다. 하나는 콜센터 직원들이 하는 일에 도움을 받는 수혜자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감동적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긍정 인셉션의 두 가지 조건이다. 동료가 직접 콜센터 직원들에게서 얼마나 도움을 받고 있는지를 진솔하게 이야기하자 그것은 콜센터 직원들에게 매우 감동적인 긍정적 에너지가 됐다. 그들의 머리가 아닌 가슴에 긍정의 씨앗이 심어졌다. 그들은 덕분에 일의 의미를 찾게 됐고 그 결과는 앞서 말한 대로다. 제4장 슬기로운 생활 습관 교정법. 습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인생 전체가 달라진다. 마음 가는데 몸이 가는 이유. 우리는 꽤 자주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고 그 상황에서는 감정이 부정적으로 흐르기 쉽다. 때문에 앞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긍정의 가치관을 가지려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 낙관성 훈련을 통해서 생활 습관을 바꾸고 일의 의미를 찾아 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의 감정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방법들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감정을 부정적으로 몰아갈 수 있는 시련과 역경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나의 잘잘못과 관련 없이 힘겨운 사건들이 휘몰아치기 시작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자기 의지와 달리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공부가 있는데 시련과 역경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에 대비하기 위해
평소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심신관리법들을 생활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에 좋은 음식을 먹고 꾸준하게 운동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몸과 마음의 관리를 통해서 감정을 조절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므로 그러한 방법들을 꾸준히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서 실천해 나가자. 부정적인 감정에 대비하는 큰 보험을 들어놓는 것과 같이 든든할 것이다. 오디오북 보물창고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